공 밟고 넘어지며 최악의 모습을 보인 히샬리송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를 상대로 재미있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며 멋지게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키패스 4회로 팀 내 1위였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히샬리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히샬리송은 전반 중반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했지만 무리한 드리블이 이어지며 골을 넣지 못하며 크게 멘탈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히샬리송은 후반서도 기대 이하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 후반 9분 히샬리송은 패스를 이어받은 후 제대로 볼 컨트롤을 하지 못해 넘어졌습니다. 공을 밟고 넘어지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은 상대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펼치며 화풀이를 펼쳤습니다. 결국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5분에 히샬리송을 빼고 이반 페리시치를 투입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뛰던 중앙 공격수 자리는 손흥민이 맡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톱으로 올라서자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는 경기 후 히샬리송에게 평점 6.3점을 부여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중 최저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8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본머스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만족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자신의 전술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전술적 행동을 잘 이행하고 있어 골이 아니더라도 만족하고 그의 기여도에 감사한다고 발언했었는데요. 아직 경기가 몇 경기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 공격수에게 믿음과 지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는 지난 경기보다 빠른 교체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후반 15분 만에 히샬리송을 교체시켰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번 경기에도 교체 아웃당하면서 리그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을 받는 구류를 맛보고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방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잘 해주고 주변 공격수들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왼쪽 우도지와 환상의 콤비네이션을 보이며 클루셉스키의 쐐기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할 때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침투할 수 있고 연계 플레이도 매우 잘하고 있어 최전방 기용 카드를 만지작 거릴 것 같은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이 히샬리송에게 얼마만큼 기회를 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교체로 빠진 히샬리송에 대해 그는 계속 열심히 뛰어야 하고 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비판적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려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어 그는 본머스전 승리 소감 및 케인의 부재에 대해 골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시도 중이다. 막기 더 어려운 팀을 만들고 있다라며 케인이 떠난 것은 관계없다. 내가 팀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히샬리송에 대해 비판적 인터뷰 발언을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다음 경기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 당분간 조금 더 기회를 주며 인내심을 가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PK 전담 키커에 관한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케인이 이적하기 전까지는 전담 키커는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이 결장했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맡았지만 케인이 경기장에 있다면 항상 케인이 맡았었습니다. 케인의 PK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이제 토트넘은 케인을 대신해 PK를 맡아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차기 PK 전담 키커로 생각하는 선수의 후보 중에는 손흥민의 이름도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몇몇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 봤다. 손흥민도 거기에 있었다. 제임스 매디슨과 히샬리송도 있었다며 3명의 선수가 후보에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 추가적인 후보는 이브 비수마까지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가 PK를 500번 시도해서 495번 정도 놓친 걸 본 적이 있다며 농담을 한 뒤 비수마도 밖에서 연습 중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힌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와우 저 순서라면 손흥민이 1번 아니야? 주장이니까 책임감 있게 손흥민에게 1번을 줬으면 좋겠어. 이제 손흥민 몰아주기 하는구나 좋다.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이 마음에 들어. 무조건 손 캡틴이 1번이어야 해 등의 댓글을 올리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 캡틴을 제대로 지지하고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입단해 자리 잡은 뒤로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해서 처리해 왔는데요. 볼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의 프리킥은 아니었지만 위협적으로 동료들에게 킥을 연결해주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주장이 된 이번 시즌부터는 킥력이 좋은 매디슨이 손흥민 대신 코너킥과 프리킥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프리킥이나 코너킥과 다르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PK를 거의 맡은 적이 없는데요.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딱 4번을 맡았습니다. 그중 2번 성공했고 2번 실패했는데요. PK를 차지 않다 보니 2021년도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PK 골이 없는 득점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 완장처럼 PK 키커 역할도 손흥민에게 맡긴다면 득점을 터뜨리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신임 감독 앙제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원정 팬들 앞에서 허들을 하자고 제안하는 멋진 리더십을 보여줬고, 두 번째 메뉴전에서는 만점 활약을 보여주며 다른 동료들까지 폼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자주 쓰는 우리 클럽, 우리 팬들이라는 말에 아주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럽인들만 보다가 한국인 주장 손흥민이 항상 우리라는 표현으로 팬들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선수단에게 심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앙제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이 무척이나 옳은 결정이었다고 영국 매체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22일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발표된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그동안 손흥민은 구단 내부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그를 리더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토트넘에서는 위고 요리스,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 고참들이 리더 역할을 했다. 다른 선수들이 목소리를 낼 때도 손흥민은 앞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신임 감독 아래서 손흥민은 새로운 역할을 맡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주장에 대해 앙제 감독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앙제 감독은 여러분은 매주 더 발전하고 퍼포먼스가 향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책임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지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 의지와 태도를 보고 싶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제 판단에는 손흥민이 주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흥민을 새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토트넘 리더십들은 나서기만 좋아했고 화만 내고 입만 살아있었다는 반증인데요. 지난 기자회견 때에도 앙제 감독을 팀을 사랑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선수가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수단의 신임을 받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팀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원했고 그에 맞는 선수가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장단은 그래서 기존 선수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주장인 로메로도 처음 주장단이 된 선수이고 매디슨은 이번에 이적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판을 바꾸며 새롭게 시작하는 토트넘의 구심점으로 완벽한 주장 손흥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